지난날에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. 마약 투약 안 했다고 왜 양성과를 한 건가요? 다 제 잘못이고요. 조사할 상실이 임해서. 유명 연예인이나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때를 차라리 그리워해야 하는 걸까? 이 마약 청정국 집이 이른 지 7년이 넘은 가운데 10대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데요. 지난 2017년 전체 비중 중 0.8%, 이 수치에 놀랄 겨를이 없습니다. 지난 2021년 검거된 수만 해도 309명, 이제껏 15세 미만 적발자 무려 38명.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 증가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 남부에서 검거된 그 수만 해도 2018년 16명에서 지난해 45명. 마약 범죄 암수적 특성상 적발된 수는 극히 일부분일 것이 당연하니 실제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? 지난해 마약 판매 채널 만들었던 과감한 인천의 세 소녀는 단속 피하고자 성인 중간 판매책을 모집했고 적발된 뒤엔 경찰보다 판매책들이 더 놀랐다고 하죠. 10대가 두목인지 몰랐다. 마약 범죄 트렌드도 트렌드라고 10대가 역시 습득이 빠르구나. 깜짝이야. 왜 왠지는 나를 설명해 줄 테니까. 네. 우리 이제 떨, 위드, 과자, 빵, 떡, 이런 식으로 평소에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검거 현황입니다. SNS와 다크앱 등 마약을 접할 통로 다양해지고 비대면 거래 늘어 청소년 진입 장벽 낮아졌고 그만큼 가격도 낮아졌습니다. 여기에 마약으로 접근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 주목해야 하는데요. 너무 아프다며 펜타닐을 병원에서 처방받고 살 빼기 위해, 잠자기 위해 먹고 또 먹은 것이 마약. 의사가 처방해줬다. 예뻐지고 싶은 게 잠 좀 푹 자려던 게 죄냐. 경각심은커녕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.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마약 예방 교육은 하나마나한 시청각 교육에 그치고 정부 부처들은 자신들만 주무부처가 아니라 책임 떠넘기고 적발된 아이들은 재활치료보단 소년원 등으로 보내 그 안에서 은밀한 마약의 세계에 눈뜨고 다음엔 적발되지 않기 위한 수법을 배워서 나옵니다. 그 결과는 또 다른 범죄입니다. 필로폰을 강제 투여당한 뒤 성매매에 내몰린 여고생은 마약 부작용으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. 마약으로 인한 2차 강력 범죄의 비극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.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.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을 수 있습니다. 네, 마약과의 전쟁 원년 좋습니다. 하지만 청소년 마약은 단속과 처벌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사실. 그리고 현대 사회 들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마약과의 전쟁이 국민 삶을 위해서라면 청소년 마약류 전쟁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겠죠. 정부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. 앵커 포커스였습니다.